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권력이 입법을 장악하고 입법으로 사법을 지배하며 사법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구조.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다만 총칼이 아니라 법안으로 진행되는 쿠데타, 바로 사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은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열렸고 언론은 보도했고 국민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실제로 파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국헌문란이다.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 내란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구속 기소했지만 그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파괴되었는가? 국회는 멀쩡히 열렸고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했으며 어떤 국민도 체포되지 않았다. 사법 쿠데타란 총칼 없이 의회를 장악한 세력이 합법에 외피를 쓰고 사법부를 장악하여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장악했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의회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쿠데타는 반드시 총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자신들만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을 만들며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다. 헌정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6시간짜리 계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다. 내란재판부 자기편 심판을 자기가 뽑는 사법농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질은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한다는 데 있다. 이는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근대사법의 대원칙인 자연적 재판관의 원칙이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사후에 골라 앉히는 것은 이 대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재판부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민주당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부 구성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이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최측근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사무처장이 만든 재판부를 헌재가 위헌 판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위헌 심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치밀한 계산이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기소한 검찰의 수장이 유죄 판결 내릴 판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완벽한 사법농단 시스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의 판결문에 판사별 의견을 전부 기재하라고 강제한 조항이다. 무죄 의견을 낸 판사를 찍어 보복하겠다는 협박이며 사실상 판사들에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 제110조가 군사재판 외에 엄격히 금지하는 특별재판부를 사실상 창설하는 것이다. 이재명의 정권의 검찰개혁은 기이한 이중성을 보인다. 검찰청은 해체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정작 특검은 상설화하다시피 하여 무소불위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초안까지 연내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대변혁을 겪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변혁의 방향이 법치가 아닌 정치적 편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은 이러한 우려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원한 혐의로 야당 인사 18명을 조사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2017년에서 2021년에는 오히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했음에도 민주당 측 의혹은 단 한 건도 수사하지 않았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수사의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2025년 7월 21일 주한미군의 사전 통보 없이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고 이는 SOFA 주한미군지 위협정 위반 논란을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라고 직접 비판했으며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면 회수했다. 이는 72년 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다. 검찰을 해체하면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 검찰을 만들어 야당은 탄압하고 여당은 봐주는 시스템이야말로 북한 중국 공안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금품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해 별도 특검 도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기존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최상병의 미진한 부분을 2차 종합특검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택적 특검 태도를 비판하며 직무유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권의 8대 악법 추진은 히틀러의 수권법을 넘어선다. 히틀러는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뒤 수권법을 통과시켜 입법권을 정부로 이전했다. 의회를 통한 합법적 독재의 시작이었다. 이재명 정권은 의회 다수를 바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의 발언권을 봉쇄하며 독립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 총칼 대신 법안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것, 그 본질은 같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더욱 직접적인 선례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의회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 인사들을 탄압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부국에서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한때 4달러였던 볼리바르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었다. 역사는 진영 논리에 함몰된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숱하게 기록하고 있다. 스탈린의 대숙청은 혁명 동지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아 처형했다. 볼셰비키 혁명의 주역이었던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이 인민의 적으로 총살당했다.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은 반혁명 세력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개국 원수들마저 홍위병에 의해 조리돌림당하고 처형됐다. 북한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다. 혁명에 앞장섰던 자들이 가장 먼저 토사구팽되는 것, 이것이 1인 독재의 철칙이다. 오늘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는 이들은 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한 다수당이라는 논리로 입법 독주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다수결은 그 자체로 정당성의 원천이 아니다. 루소는 일반의지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소수의 권리 보호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 된다고 경고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다. 브이뎀 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낸시 버메오는 현대 민주주의 퇴행의 특징으로 집권자가 합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점진적 과정을 지목했다. 이는 쿠데타처럼 급격하지 않기에 국민이 인지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대 축으로 기적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 바탕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독립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것은 독립된 사법부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민생과 무관한 사법 쿠데타의 정신이 팔린 사이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요동치고 수입물가 상승률은 2.6%를 넘어서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함께 한국 자산, 부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국제 사례가 보여준다. 폴란드 법과정의당은 사법 장악 시도로 EU 제재를 받았고, 헝가리 오르반 정권은 선거적 권위주의로 분류되었으며 튀르키예는 에르도안의 독재 강화와 함께 리라화가 폭락했다. 지금 1474원 환율은 단순한 금리 차이가 아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종속되면 계약 분쟁 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스템 리스크가 자본 이탈의 핵심이다. 법치가 무너진 시장의 단련은 머물지 않는다. 여론조사 공정 2025년 3월 조사에서 2030 세대가 꼽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는 이재명이었다. 민주당 텃밭 광주 전남북의 2030 세대도 이재명을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2030 세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39.7%로 역전되었다. 왜 이들은 민주당의 등을 돌렸는가? 첫째, 자유의 억압이다. 민주파 출소를 통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억압 없이 자란 세대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미래 착취에 대한 분노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25만 원살포가 아니다. 사법 장악과 기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올라갈 계층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묻고 있다.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이 내란인가? 아니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입법 폭주가 내란인가? 이재명은 대장동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현재는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정지되었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 재판은 재개된다. 사법부를 장악해야만 이 시한폭탄을 영구히 해제할 수 있다. 내란 재판부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필리버스터 제안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사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면 북한 중국식 일당 독재 체제가 완성된다. 히틀러가 수권법으로, 차베스가 사법부 장악으로 독재를 구축했듯이 총칼 없이 법안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다. 한번 이 구조가 완성되면 어떤 선거도, 어떤 저항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결국 사법 쿠데타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재판에 대한 두려움, 경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클수록 무리수는 거칠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더 깊이 훼손된다. 내란의 본질은 헌정 질서의 파괴다. 6시간 만에 해제되어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남기지 않은 계엄을 내란이라 부르면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검찰은 해체하면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 검찰을 만들어 야당만 탄압하고 자신의 재판은 무기한 미루면서 정적은 신속히 처벌하려 드는 것이 정의인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터져나온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광기다. 내란 재판부가 시행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순간 사법부는 정권의 재판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진정한 내란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늦어도 반드시 온다. 오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자들은 훗날 역사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다. 법복을 입은 정치꾼들에게서 법봉을 뺏어야 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폭주에 맞서 사법부는 법의 양심으로, 시민은 광장의 함성으로 이 진짜 내란을 멈춰 세워야 한다. 2030 세대는 이미 깨어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로 무장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침묵하는 다수는 결국 노예가 될 뿐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